안녕하세요 여러분, 겉바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걸 너무 진행 중이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가지고 오고 싶지만 또 이게 가장 저한테는 지금 끝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 프로젝트이기도 해가지고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만큼이나 떴습니다. 늘림 때보다는 아주 재밌게 뜨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리고 나서 이제 소매 분리하면은 그만 뜨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병이 있잖아요. 그 소매 분리병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만들 때 뭔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자유롭게 뜨개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우니까 이제는 좀 몸통이나 이런 팔 뜰 때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거 하면서 이 뜨개 취미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오히려 전 너무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제야 좀 자세한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서 동시에 얘도 많이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늘리는 거 할 때는 좀 얘기하면서 거의 뜨개를 못하고 카메라 보고 말만 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뜨개를 많이 하면서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저의 또 메인 이슈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좀 해보자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인손이라고 아시나요? 생손알이라고 하는데 저도 손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라 이 손에 막 염증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하는 거는 자주 있었거든요. 생인손은 처음 알아봤어요. 진짜 무서웠던 게 점점 갑자기 여기 고름이 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진 띄워드릴게요. 지금 그게 별로 심해지지 않았을 단계에 찍어뒀던 거였거든요. 나중에 병원 가서 혹시 말씀드릴 때 도움이 될까 하고 찍어뒀던 건데 안쪽에서부터 약간 노랗게 고름이 차는데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닿아도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도 네 번째 손가락이니까 뜨개는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뜨개질 잡는데 와우 부딪히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진짜 이틀 동안은 부딪힐 수 있는 거는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터졌습니다. 염증이 봉 터져버렸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이 조그만 손가락에서 그렇게 많은 고름이 나올 수 있을지 처음 겪어봤어요. 무조건 병원 가서 이걸 처치를 받는 게 좋다고 해요. 저도 병원 갈 생각이었는데 그 전에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옥황상제랑 하이파이브 하면서 고름을 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아프기도 하고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터진 거지만 째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회복 중입니다. 고름을 딱 짜고 나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작에 염증 짜러 갔다 올 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염증 때문에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이거 염증을 짜고 나니까 이게 살짝 이렇게 부딪힌다고 아프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또 니터분들 되게 손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 보면 막 이렇게 거스름도 생기고 하는데 절대 물어뜯지 마시고 이게 손으로 뜯는 것도 절대 안 되고 저는 심지어는 니퍼로 잘랐거든요. 근데 이 니퍼가 소독이 안 됐던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이 돼요. 저는 이거를 입으로 뜯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걸 니퍼로 잘랐는데도 이렇게 돼가지고 발톱깎이, 손톱깎이나 니퍼 이런 거 되게 꼼꼼하게 소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코올을 이렇게 스프레이에 담아가지고 소독해야 되는 것들은 심지어 하고 있는데도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꼼꼼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그럼 요즘의 근황 토크를 끝냈고 이제 오늘 한번 얘기해볼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마 지금 계절에 뭔가 다른 취미들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뜨개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유입률 같은 것들을 보고 뭔가 검색어를 보게 되면은 딱 9월부터 뜨개질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도 하고 또 검색도 많이 찾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게 제일 고민이었냐, 어떤 게 제일 궁금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뭘 사야 될까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뜨개실 살 때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한참 그때 뭔가 추천받은 뜨개실 그 파는 곳들을 쫙 둘러볼 때거든요. 그래서 그 뜨개실 가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제 것도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뜨개실 살 때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들. 근데 정말 주관적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뜨개실 자체도 굉장히 취향을 많이 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난 되게 부드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 내가 입어보니까 엄청 까칠거리고 막 그럴 때도 있고 이 피부 민감도도 굉장히 달라가지고 참고를 좀 하고 내가 직접 사보고 나서 이런 실들은 나한테는 이렇게 민감하구나. 그럼 다음에 모헤어를 살 때는 나는 이런 모헤어는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 쌓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필요한 거는 대략적인 어떤 평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기준에서 실가게를 많이 가고 또 어떤 실을 자주 찾게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게들을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비싸게 사는 실, 특히나 이제 수입실 같은 경우가 퀄리티가 높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는 실들도 분명 퀄리티도 너무 괜찮고 가격대도 되게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뜨개질에 대한 오랜 전통이 있고 그런 나라에서 나온 실들이 아무래도 퀄리티가 높은 실들이 좀 더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입 실들이 퀄리티가 좀 높은 경우가 많은데 되게 비싸요. 진짜 좀 비싼 게 아니라 엄청 비싼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저렴한 실들을 수입을 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수입 실을 구입을 하는데 퀄리티는 조금 포기하고 저렴한 실을 사려고 수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입 실을 구입을 할 때 이게 100g당 가격이 맞나? 하고서는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개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더욱이나 좀 아끼는 편이고 매번 살 때마다 이제 한 벌에 몇십씩 들어가는 그런 실을 구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취미를 즐겁게 즐기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조금 괜찮은 실을 구입을 해서 한 벌 뜬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가격대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봐도 우리가 한 번에 이제 한 벌을 뜬다라고 할 때 드는 비용이 결코 저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입실로 이제 이런 오버핏 가디건이나 이런 걸 뜬다고 했을 때 정말 15, 16만 원부터 몇십만 원은 사실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수입실로 자유롭게 취미생활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을 선택을 하고 뭔가 단골로 좀 자주 가는 그런 곳을 이용하는 기준이 일단 자주 입기가 괜찮은 적절한 퀄리티. 여기서 적절한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빨래했을 때 이렇게 쉽게 망가지냐 하는 부분도 포함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엄청 나가는 실로 내가 했는데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주 못 입어. 그럼 그것도 좋은 소비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크릴 실을 그렇게 피하지는 않아요. 물론 아크릴도 되게 다양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빨래할 때 제약이 많이 없거든요. 두 번째는 색감입니다. 이게 파는 곳마다 색감 차이가 정말 많이 나고 또 그 다양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색감이 마음에 드는 곳은 좀 자주 찾게 되는 것 같고 또 취향에 맞는 실의 특징. 뭐 예를 들면 실의 꼬임이 좀 강하다던가 아니면 실의 꼬임이 없어도 또 그만의 또 특징이 예쁘다던가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램당 괜찮은 가격이 많은 곳. 그런 곳은 일단 어떤 실을 사야 될까 고민을 할 때 제일 먼저 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기준으로 구입을 하는 사람은 어떤 곳을 또 많이 찾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솜솜뜨개라는 곳이에요. 전 여기는 가격 대비 퀄리티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뜨개 가게 중에 하나거든요. 성분도 뭔가 취향을 많이 타기는 하지만 이 몸에 닿는 그런 부드러움이 가장 적정한 것 같고 또 세탁을 하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성분이 담긴 실들을 되게 많이 파는 곳인 것 같아요. 색감도 되게 예쁘고 일단 가장 좀 자주 들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구입을 할 때 실캐팅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어가지고 좀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캐팅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티켓팅하는 거 엄청 어렵다고 하잖아요. 실 살 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예쁜 실이라던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실들이 가끔 있어요. 오픈이 됐을 때 사지 않으면은 못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참 많이 아쉽고 또 특히나 그렇게 산 실들인데 그걸로 뜨다가 나중에 추가적인 실이 필요할 때는 진짜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나는 지금 팔이 한 요만큼 이제 남았는데 그 실을 이제 못 사. 그러면은 뭔가 되게 허무하고 바로 못 입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찌어찌 구해가지고 완성을 했다 하더라도 약간 그 옷에 대한 좀 정이 좀 떨어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정 떨어진 막 이게 아니라 조금 그 입고 싶다는 그 열정, 그 기분 좋음 이거를 바로 만끽할 수가 없어서 아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솜사뜨개는 일단 제가 사려고 했던 실의 기준에서는 실캐팅을 막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고도 늘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첫 도안 만들어서 판매할 때 몽그리 스웨터도 솜솜뜨개로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이게 제가 쓴 실을 똑같이 사용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막 실 찾기 너무 어려운 곳이고 아니면 막 실이 없고 막 이러면 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솜솜뜨개에서 구입을 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희소성의 가치보다는 이렇게 언제든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그렇답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 카메라에 소리가 진짜 너무 다양하게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기는 한데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오늘 아침부터도 유난히 좀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 집이 좀 층간소음이 많이 심한 편이거든요. 근데 게다가 제 방 위에 살고 계시는 분이 결코 조용하게 지내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좀 많이 좀 심한 편이어서 하필이면 오늘 내가 촬영을 해야 되겠다고 딱 준비했을 때 또 이제 오늘따라 또 심하게 또 뭔가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제가 한번 편집해서 걷어볼 텐데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면 정말 난감하긴 하네요. 두 번째는 바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바늘 이야기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몰랐더라도 보게 되는 채널이 바늘 이야기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뜨개질로 스웨터를 만들어 볼까 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바로 바늘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이 바늘 이야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면 뜨개를 입문할 때 편하게 이용하기가 좋은 곳 이런 이미지로 좀 박혀 있어요. 뜨개질에 도안이 있었어? 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고 도안은 또 어떻게 사야 되나? 그리고 도안은 또 어떻게 읽어야 되나? 뭐 이 도안에서 있는 실은 또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야 되나?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바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입문할 때 우리 뜨기 좋은 난이도로도 패키지가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거기다가 이제 뜨면서 좀 지루해질 틈이 없이 브이로그들도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김대리님의 뜨개 그 브이로그를 보면서 뜨개력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광고 채널이잖아요. 광고 채널인 만큼 좀 설명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바늘과 실의 특징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주시고 있어요. 이런 뜨개 지식을 상승시키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뭔가 판매에 관한 영상이 올라오더라도 저는 다 챙겨보는 편이고 왜냐면 이제 그 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런 거를 아주 큰 업으로 삼고 계신 분이 이 상품에 대해서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도 정말 궁금해서 항상 챙겨보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또 수입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결코 저렴하지 않아요. 저렴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모를 때에 진짜 뭐 어디에 획가닥 해가지고 막 10만 원, 20만 원 덥석덥석 막 구입을 했었던 그때 많이
패키지 상품이라던가 실도 구입을 했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만큼 또 퀄리티가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결코 실망스러울 수가 없는 가격이긴 하지만 퀄리티에 대한 보장이 어느 정도 따르는 그런 곳이라고 할까요? 이제 어쨌든 지간에 가격이 꽤 높은 편이어서 저는 이제 요즘에는 자주 이용하고 있지 않고 약간은 이제는 다른 거 찾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대가 되게 높은 실인데 뜨다가 좀 더 필요한 경우가 있기도 해요.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패키지를 이제 구성을 하시다 보면은 가격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조금 사이즈별로 필요한 뜨개실 개수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가장 작은 S 사이즈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쫀쫀 손 기준으로 S 사이즈 5볼 딱 뜬다 라고 하면 약간만 느슨하게 떠도 5볼 넘게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패키지를 실을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는데 그리고 그 사이즈에 맞게 구입을 했는데 더 필요한 경우에 단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수입 실들이 종종 단종이 되는 경우가 좀 흔한 것 같아요. 브랜드 자체가 아예 망했다 이게 아니라 그 실에 대한 그 해당 색상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도 좀 종종 있고 그럼 당연히 이제 그것을 들여와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구를 하려고 해도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유롭게 사는 거 아닌 이상은 나중에 조금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좀 한 몇 번, 뭐 그게 많지는 않았어요. 두세 번 정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곳을 자연스럽게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뜨개 고향 같은 곳은 여전히 바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청송뜨개실이라는 곳이에요. 뜨개실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좀 많이 보이는 게 뜨개실 싸게 구입하는 곳, 뜨개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곳 이런 곳들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생각이 났던 곳이 저는 이제 청송뜨개실이 가장 생각이 났어요. 물론 이건 동대문을 뭐 직접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 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퀄리티가 좋지 않은 실을 무조건 싸게 판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도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세일하는 실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타임 특가 막 이런 것들 어떤 실이 있는지 좀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다양한 가격대에 부담스럽지 않게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청송뜨개실인 것 같아요. 뭔가 가볍게 둘러보고 옷 하나 뜨는데 이렇게 가격적으로 너무 어려움 없이 그런 가격대로 도전할 수 있는, 도전하기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제가 초보자 때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입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나코인가 니코실이었나? 터키실이 되게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막 그렇게 많이 망가지거나 그런 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면 여러 명한테 선물로 드리기 괜찮겠다 해가지고 초보자 때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또 주시는 사은품도 되게 센스가 있어가지고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What's in my project bag에서 보여드렸던 미니 코바늘도 이 청송뜨개실에서 받은 거고 그리고 코바늘도 이제 다양한 사이즈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선물을 좀 받은 느낌이어가지고 여전히 초보 때부터 지금까지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굿실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러브모드 가디건을 뜰 때도 이 굿실 실을 이용을 했었고 퀄리티 대비 가격대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참 이 가격이라고 하는 기준은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굿실도 놓칠 수가 없는 뜨개 사이트죠. 특히 제가 많이 들었던 게 모헤어가 되게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직은 구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 털날림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제가 합사를 처음 해보면서 이 모헤어에 대한 매력을
좀 처음으로 알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모헤어 자체로만 뜨는 가디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헤어를 살 때 구씨를 이번에 써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좋은 평을 하는 이유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번에 한번 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체 제작으로 나오는 시그니처 실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모헤어도 그렇고 뭐 털실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실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제가 있는 편이에요. 처음에 이제 딱 봤을 때는 어떤 정보가 막연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감도 있어서 대신에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한번 사볼까로 시작을 했던 건데 몇 번 사고 또 몇 번 만들고 입어보고 하다 보니 가격 대비 이거 너무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경험이 되게 많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신뢰가 생긴 것 같아요. 한 벌 뜨는데 드는 비용이 되게 괜찮아서 많이 쓰기도 했고 쟁여둔 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막 아껴가지고 입지 않고 자주 입어도 되게 막 쉽게 망가지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저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5번째는 열매달 이틀입니다. 아, 여긴 놓칠 수가 없죠. 제가 처음 콘사를 입문하게 된 털실 가게예요. 여기가 처음 들어갔을 때 좀 감성 자체가 와, 내가 뜨개를 한다면은 이런 실들로 옷을 만들고 싶었어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또 실의 색감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정말 예뻐요. 제가 처음에 콘사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거 나 같은 초보자도 이거 쓸 수 있는 건가 싶었지만 그 색감을 본 순간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누운 자리에 누워서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침대에서 누워서 보고 있다가 충격받아가지고 바로 10만 원을 긁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는 주로 여름실을 많이 사는 편이에요. 여름방학이라는 실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저는 그 실도 진짜 자주 이용을 하고 실제로 타이트하게 뜨면은 되게 자주 입기도 편합니다. 좀 느슨하게 뜨면 이 실 자체가 약간 튜브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 여기저기 걸리기가 조금 쉬운 실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촉감도 시원하고 가볍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만드니까 또 그 무게감도 괜찮아서 전 되게 자주 이용하고 있거든요. 가을 겨울실도 종종 구입을 했었어요. 그 실 자체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서 걱정 없이 그 색감만 보고 걱정 없이 구입하기가 저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늘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있는 단점이 실캐팅을 해야 됩니다. 많이 있어서 여유롭게 구입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여름방학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그 계절에 많이 나오는 특정 실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인기가 많은 또 색감이면 그 자리에서 못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실로 이 도안을 만들려다가 포기를 했었어요. 도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또 저만 실캐팅을 성공했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근데 또 실캐팅을 해서라도 살 만큼 그 매력이 분명하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또 이 실캐팅의 단점이 너무 커요. 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기다려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남아있는 실을 타협을 해가지고 저는 구입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경험상 뭔가 그런 타협으로 구입을 한 실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다 만들었는데도 좀 안 입게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뭔가 이게 재고가 많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잘 구입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열매달 이틀이 이제 오프라인 샵도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재고가 만약에 없을 때 오프라인 샵을 들리면 또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기는 해요. 좀 아쉬운 건 이제 집에서 머니까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인데 이제 니팅 하시는 분들이면 너무 부러워요. 열매달 이틀은 늘 기분 좋은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실 가게인 것 같아요. 마지막 6번째는 니트 컨테이너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대량 콘사를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게예요. 근데 최대 단점이 있어요. 합사가 돼서 오지 않아요. 직접 우리가 합사를 해야 되는 그런 가게예요. 그래서 합사에 필요한 울 와인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일단 이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울 와인더가 없이 합사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얇은 실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얘로 옷을 뜨고 싶다라고 하는데 필요한 뭐 4mm 이 정도까지 가게 되려면은 6합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얇은 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합사에 익숙한 분들이 이용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흐뭇하게 마치 내가 살 것처럼 자꾸 들락날락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질 좋은 캐시미어 실이 대량으로 구입할 때 너무나 가격이 괜찮은 실이라 가지고 이게 살까 말까 정말 고민하다가 결국에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남자친구 스웨터를 떠줄 때 이 캐시미어 실을 구입을 해서 옷을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뜨면서 내내 생각했었어요. 이래서 비싼 캐시미어를 쓰는구나. 캐시미어도 함유량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퍼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이 부드러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울 와인더가 있다라고 해서 2합까지는 그래도 편합니다. 2합까지는 그래도 편하게 또 합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3합하고 4합하고 5합까지 이 한 덩어리로 6합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실 밀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엉키고 막 이래가지고 특히나 제가 합사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라 와 진짜 버리는 실이 진짜 이마 뭉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만족스러운 작품을 다 완성하기는 했는데 와 이래서 이 합사를 되게 여러 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6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3합 만들어서 차라리 2개의 볼을 같이 잡고 뜨는 게 밀림 현상에서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3합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저는 그냥 따로 잡고 뜨개를 하는 편이에요. 와인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합사를 이 울 와인더를 한 볼을 만드시는데 익숙하신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배송을 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쓰기 좋은 보관망이 같이 와요. 그게 되게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뭔가 누가 나한테 이 엄청 풍족한 실을 포장을 해서 선물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 망 되게 잘 써요.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입을 할 때 저는 그 망을 또 따로 추가로 구입을 하기도 하거든요. 프로젝트 백으로도 잘 쓰고 그리고 털 좀 쟁여놓기 시작을 하게 되면 먼지 쌓이지 말라고 그런 비닐에다가 이렇게 싸게 되는데 또 비닐에 싸게 되면은 또 그 안에서 만약에 습도가 높다라고 하면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딱 그 얇은 망으로 된 게 참 유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들었던 이 가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실망스럽지 않은 퀄리티에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초보 때부터 지금까지 또 꾸준히 이용하게 되는 곳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소중한 이 뜨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의 주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브이로그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 안녕.